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함께, 물론 3월 31일 월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립니다만, 돈다방 미쓰리는 방송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2025년 1분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의 장단점이 뭐냐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왜 단점이자 장점이냐면 저는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격언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 경제가 어렵고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멘트를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무슨 소리였구나 라고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겠지만 쟤 한 얘기 또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자, 장점은 뭐냐? 미쓰리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그 자신감은 미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김치전 뒤집듯이 오른다고 했다가 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파셨어야죠. 더 빠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그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가장 장점은 제가 시황을 자주 바꾸지 않는구나. 거의 안 바꾸죠. 그죠? 한번 딱 정한 시황은 갑니다. 그냥 끝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수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수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돈다방 미쓰리가 10년 됐는데 제가 2019년 누구보다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지만 시황을 바꾼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 최근 2025년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외국인들이 고작 며칠 사준다고 아니면 짧게는 하루 산다고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기관들이 좀 사줬다고 연기금이 시장을 리드하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인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이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되고 코스피가 2600포인트가 돼도 흥분 모드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돈 벌기 딱 좋은 코스피 밴드는 한 2400에서 260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000포인트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코스피 2400포인트는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인식이 잡혔기 때문에 그나마 윤석열이 탄핵되는 가운데 2600까지는 쉽게 올라왔으나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흥분하지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붕괴, 폭락, 폭등 이런 단어에 여러분들이 현혹이라는 단어 안에는 공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썸네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경고를 했느냐? 올해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올해 주식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급락, 급등, 붕괴, 폭락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당장 오늘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니까 제가 보고 있는 컴퓨터 밑에 HTS 프로그램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스피 외국인 매도의 2% 폭락이라고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개인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그런 종목들, 즉 굉장히 몸이 가벼운 종목들이 재료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크게 움직입니다. 하루 만에.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식은 한 방에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루에 30% 상한가도 갈 수 있고 10%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야, 나 그 종목 더 이상 못 갖고 있겠어. 저 죽은 종목 같아. 나 죽은 종목 못 갖고 있어. 이렇게 다 포기한 종목들 중에서 이슈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세력들이 그 이슈를 핑계 삼아서 쫙 올리죠. 뭐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산불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이 폭락장에 이 2% 넘는 하락장에 막 올라갑니다. 올해 움직임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주식시장이 개인들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입니다. 라고 몇 번을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작년 연말에 2025년 증시 분위기를 그리는데 2025년도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2월 중반부터는 대충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2025년도 주식시장의 그림을 계속 그려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3,000포인트, 3,040포인트까지 간다 그랬어요. 자, 조금 더 빠지니까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빠지면 당분간 변동성이 예상되오니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그들이 애널리스트들이자 전문가들이 떠드는 말들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그런 것도 이제 정확히 깨달으실 때가 됐습니다.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 그 염승환 전문가가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댓글이겠습니까? 이제 회원 모집하는 거죠. 뭐 최근 뭐 어떤 종목이건 이제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죄송한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전문가 앞에서 뭐 하시는 짓인가 뭐 그분이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밑에 직원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SNS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나 염승환 전문가니까 나한테 주식 맡기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시황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스타일에 맞는 매매 방법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매매 방법으로 함께 하실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이제 저랑 이제 안 맞는 분들은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저놈 것이나 뭐가 있을 거야 좀 기다려 볼 거야 하고 기다리시면서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겁니다.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시황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 관리도 중요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허접한 전문가들이 하는 개소리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누구나 되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경제방송을 포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전문가들을 까고 다니니까 물론 경제방송에서 방송국에서 야 너 우리 방송국이랑 계약하고 우리 방송국에서 전문가 활동해라 뭐 이런 제안이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제 의사로 안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시황을 잘 보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전문가들을 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꼴은 또 못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드렸죠. 나보다 시황도 못 보는데 증권사 센터장들 연봉이 막 1억 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연봉 놔주면 진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증권사 사장 시켜주면 정말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마 애널리스트들 진짜 시황 못 볼 겁니다. 시황뿐만 아니라 종목들 못 볼 거예요. 올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했죠.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이다. 한 방이 있지만 개인들의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웬만한 개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에요. 뭐 선수들의 장이에요. 그런 장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는 3,000포인트 가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올해 그러한 멘트들은 굉장히 정말 장난질이 되게 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애널리스트들이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건데 뭐 지금까지 한 얘기 그냥 2025년 1분기 정리한 거예요. 끝. 그죠? 제가 말을 달리한 거 없고 안 했던 말을 한 거 없고 늘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정말 미쓰리가 딱 매매하기 좋은 코스피 밴드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들이 막 시세를 내주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황이 진짜 안 보여서 답답했는데 한 2월 중순부터는 이제 2025년 그림이 그려지네. 할만하겠네.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 이게 어저께까지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자, 3월 27일 목요일 다우지수 0.37% 하락, S&P 500 0.33% 하락, 나스닥 0.53%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현란한 관세부가 움직임에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졸라 문학적인 얘기죠. 뭐 피로감을 느끼면은 뭐 주식에 빠지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주식 시장이 빠져서 손해보는 데 돈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손 하나 딱 하나 움직이면 막 움직이는 어떠한 되게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말이 막 뒤흔들 수 있다는 자기의 말이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힘에 그 말에 여기저기 흔들흔들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1기 때도 그랬고요. 2기 때는 더 그렇겠죠. 왜?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의회까지 상원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1기 때보다 더 발광을 할 겁니다. 그럼 또 저는 한마디 해야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뭐 4월 2일 날 상호 관세하겠다. 유연성을 보여주겠다, 뭐 관대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뭐 면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수입되는 자동차한테 25%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어떠한 사안에 따라 사안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짓꼬리는 대로 관세 잣대를 내키는 대로 막 시장에다 들이대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은 저 씹새끼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IMF에서 올해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자, 트럼프는요, 지금 자기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어떤 즐거움, 내가 1기 때 하지 못했던 거를 하고 싶어 한 어떤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도 타고 싶고 연준에게 금리를 압박해서 뭔가 경제를 막 부흥시키는 대통령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로 다시 막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은 계획을 갖고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준에게 금리 압박을 하지만 정작 금리 압박을
해도 연준의 금리 결정 기간이 지나가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엿장수 맘대로 젓가락을 막 움직여서 피로감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죠. 오히려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덜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0.37, S&P 500이 0.33, 나스닥이 0.53% 하락하는 거는 트럼프의 현란한 관세부가 움직임에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IMF에서도 올해 미국 경기 둔화할 거라고 전망했잖아요. 단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현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이니 뭐니 해도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좀 이렇게 뭐 잔잔바리시 이렇게 흘러가겠죠. 제가 트럼프가 이제 4월 달은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시장을 크게 무너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경기 침체 온다, 경기 둔화 온다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헌재한테 계속 압박하는 이유. 야, 씨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면서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조금만 열심히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거를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에너지를 몇 배를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헌재가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시간은 똑딱똑딱 가고 있고 시간이 똑딱똑딱 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무조건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고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그런 거를 잘 조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경제 좋다라고만 떠들어댔어요.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는 2023년도 거의 연말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 머릿속에는 뭐 길게는 뭐 7, 8개월, 짧게는 3, 4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뭐 했습니까? 아니야, 미국 경제 좋아. 연착륙이야. 골디락스야. 나중엔 노랜딩이야. 무슨 소리야? 고용 좋아. 이렇게 계속 미국 경제 좋다고 우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뜨거 해서 50bp 급락을 한 겁니다. 즉 지금 미국 경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따로 국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있으실 거예요. 아니 미쓰리 대한민국 경제 안 좋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가? 그렇게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따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진짜 돈이 눈앞에 있는 건데 주식은요.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기대감과 미래와 뭐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욕망을 싣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방송 중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바닥 찍은 게 2300포인트 끝부분, 2400포인트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래서 그래도 2600포인트는 가볍게 올라온 거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까지 이번 주 내에서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면은요. 산불 뉴스 워낙 큰 재앙이다 보니까 산불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주식이 바닥을 찍느냐.
뉴스에서 뭐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그 폭락이 뭐 2,50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뭐 그렇게 어떤 인간 지표들의 모습들이 좀 나와야지 바닥을 찍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되고 코스피가 2,600을 가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제가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너무 쓸데없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위기를 띄워놨어요. 주제 파악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걱정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2,500도 깰 수 있어요. 그러네.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 55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지금 2,500포인트, 2,550포인트인데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더 빠지면 2,500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는 너무 몰입하지 마시되, 지수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보느라고 오늘 조금 방송 도움이 늦어졌는데요. 2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저는 내일도 방송하고 그리고 3월 30일 일요일도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은 그냥 주식시장이 빠지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쭉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미쓰리가 얘기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안정제 역할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저는 내일 3월 29일 토요일 날 3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